복수의 요람. 서연은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결혼 3년 만의 기적이었다. 손을 떨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민준의 와이셔츠 기세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성껏 준비한 식탁 위에 임신 테스트기를 예쁜 상자에 담아 놓았다.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 축하해. 억지로 지은 미소. 떨리는 목소리. 그는 서둘러 출근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혼자 병원에 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민준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화면에는 메신저 창이 떠 있었다. 오빠,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은데. 서연이가 집에 있어. 주말에 보자. 유라 주말까지 어떻게 기다려. 어제 너무 좋았잖아. 서연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는 1년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호텔 예약, 달콤한 대화, 노골적인 사진들.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나도 임신했어. 어떡하지? 뭐? 정말? 응. 2주 됐대. 무서워. 조용히 해. 서연이가 눈치챌라.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서연은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그날 밤 민주는 새벽 2시에 술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서연은 잠든 척하며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복수심이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저녁 6시, 서연은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아, 넌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이제야 임신했지? 솔직히 말해. 너네 낳을 수 있는 몸이 맞아. 어머님, 이제 임신했잖아요. 그래, 임신은 했어. 근데 말이야. 넌 아들 낳을 자신 있어?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모든 걸 물려받았어. 아들이 중요하다고. 딸은 소용없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민준이가 딴 여자 만나는 거 나 다 알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여자도 임신했더라. 그래서 말인데 누가 아들을 낳느냐가 중요해. 너든 그 여자든 아들 낳는 사람이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야. 어머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난 내 가문을 지키는 거야. 며느리 따위는 교체하면 돼. 시어머니가 방으로 가려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서연아. 내 부동산이랑 예금 말인데 이미 민준이가 처분했어. 이혼하면 넌 빈털털이야. 서연은 혼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략이었다. 2주 후 시어머니가 다시 서연을 불렀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유라였다. 앉아. 본론을 말하지. 시어머니가 산부인과 확인서 2장을 내려놓았다. 여기 둘 다 임신 8주 차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직설적으로 말할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어. 적법한 혼인에서 태어난 아들만.
그러니까 너희 둘 중에 아들 낳는 사람이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되는 거야. 어머님, 저는 이미 며느리예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래, 3년. 근데 그동안 뭐 했어? 유라 씨는 1년 만에 임신했어.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언니. 저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민준 오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힘들어? 남편이 바람 피워놓고 언니가 아이만 집착하고 오빠한테는 관심이 없었다고. 민준아, 내가 직접 말해. 시어머니가 민준을 쳐다봤다. 미안해, 서연아. 나 유라를 사랑해. 내 제안은 이거야. 너희 둘 다 애를 낳아. 그리고 아들을 낳는 사람이 이 집에 남는 거지. 시어머니가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서연이 내가 아들 낳으면 넌 이겼어. 근데 딸 낳으면 짐 싸서 나가는 거야. 유라 씨도 마찬가지고.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무조건 아들 낳을 거예요. 서연이 유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좋아요. 해보죠.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임신 16주차 서연은 병원에서 확실한 결과를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복도에서 나오다 유라와 마주쳤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아들이에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들이에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벽에 주저앉았다. 서연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유라 씨, 이게 바로 대가예요. 남의 남편을 탐한 대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정말 아들이야? 잘했어. 역시 우리 며느리야. 다음 날 시댁에 가자 미역국과 온갖 반찬이 준비돼 있었다. 그런데 유라 씨는요? 딸이래. 쓸모없네. 민준아, 그 여자한테 정리하라고 해. 위자료 같은 거 줄 필요 없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했다. 일주일 후 유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유라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다. 언니, 저 도와주세요. 민준 오빠가 연락을 끊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딸을 가졌으니까요. 제발요. 양육비라도 받을 수 있게. 유라 씨,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해요? 당신은 내 남편을 빼앗았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것, 언젠가 당신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시댁에서 여왕처럼 대접받았다. 시어머니는 온갖 보양식을 준비했고 민주는 서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100일 잔치 장소 예약할까?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따위는 교체하면 된다던 사람이었다.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밤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민준과 유라의 불륜 증거, 재산 횡령 증거,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까지 모든 것을 클라우드와 USB에 백업했다. 변호사와도 비밀리에 상담했다. 불륜 증거가 명확하고 재산 이전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재산 환수는요? 가능합니다. 사기에 의한 재산 이전이므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계획은 완벽했다. 출산 D-30. 서연은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당신, 아직도 유라 씨 생각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야. 그 얘긴 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유라 씨한테 돈 보낸 거 다 알아요.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민준의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서연아, 그건 유라 씨가 병원비 없다고 연락했죠. 그래서 200만 원 보냈고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 씨,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유라 씨도 당신을 이용했고요.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아들 때문이에요. 손자가 재산 상속받게 하려고요. 서연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시할아버지 유언장이에요. 적법한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장손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민준이 유언장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딸을 낳으면 유라 씨랑 재혼시키려고 했고요. 엄마가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제 재산 빼돌린 것도 유라 씨랑 바람핀 것도.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준 씨,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게임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출산일이 다가왔다. 진통이 시작되자 민준과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서연아, 힘내. 우리 손주 곧 만나. 시어머니는 들뜬 표정이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서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다. 축하드립니다. 3.5kg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시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장손이야. 드디어. 민준도 복잡한 표정으로 아기를 바라봤다.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녀가 10개월 동안 지켜온 아이. 준서야. 서연은 아기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꼭. 100일이 지나고 서연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끔찍이 사랑했다. 준서만 보면 얼굴이 활짝 펴졌다. 우리 준서, 할머니 봤어? 이리 와. 서연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했다. 손자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욕심.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어느 날 서연은 시어머니의 서재에 들어갔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민준의 생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각종 서류가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 주식 계좌, 그리고 시할아버지의 유언장 원본. 서연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역시 이런 조건이 있었구나. 유언장에는 또 다른 조항이 숨어 있었다. 상속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상속 자격을 박탈한다. 서연은 유언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이혼하고 싶어요. 뭐? 민준이 놀라 돌아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도 낳았고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잖아. 그게 문제예요. 서연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시할아버지 유언장 원본이에요.
여기 보면 상속인의 범죄나 부도덕한 행위 시 상속 박탈 조항이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 저한테 한 것들 전부 범죄예요. 사기, 횡령, 불륜. 이 증거들 법원에 제출하면 당신은 상속받을 수 없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아. 그리고 이혼하면 준서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요. 당신들은 손자도 재산도 잃게 되는 거죠. 미쳤어?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 재산 전부 돌려줘요. 그리고 위자료 20억. 그럼 저는 조용히 이혼해주고 준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보내줄게요. 20억? 그런 돈이 당장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받으세요. 손자 보려면 그 정도는 내야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다. 민준이 모든 것을 말한 것 같았다. 서연아, 민준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네, 어머님. 왜?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서연이 조용히 웃었다. 어머님은 저한테 잘해준 게 아니에요. 손자한테 잘해준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 낳는 도구였죠. 서연아, 말 조심해. 사실이잖아요. 유라 씨랑 저를 경쟁시키고 아들 낳는 사람만 며느리로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준서를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도 않고요. 준서를 데려간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제 아들이니까요.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준서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상속자라고.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제 재산 돌려주시고 위자료 20억 주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은 준서를 시댁에 보내줄게요. 20억? 손자 값이에요. 싸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거래죠.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3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시면 저는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럼 증거자료 전부 법원에 제출되고 민준 씨는 상속받을 수 없게 돼요. 2년이 정말. 그리고 준서도 영영 못 보시게 되겠죠.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이틀 후 시어머니가 항복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가 작성됐다. 서연의 재산 전액 반환, 위자료 20억, 양육비 월 200만 원. 그리고 준서는 한 달에 한 번 시댁 방문. 이혼 조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민주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판사님, 합의 이혼에 동의합니다. 피고도 동의하십니까? 네. 민준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서연은 법원 밖에서 민준을 마주쳤다. 서연아, 이제 남이니까 존댓말 하세요.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던 제 자신한테. 서연은 준서를 안고 돌아섰다. 안녕히 계세요, 민준 씨.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서연은 준서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준서야, 우리 이제 둘이 살 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잘 키울게. 준서는 서연을 보며 방긋 웃었다. 그날 밤
서연은 컴퓨터를 켰다. 메일함에는 변호사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다. 재산 반환 완료됐습니다. 위자료 20억도 입금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통장을 확인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위자료가 합쳐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준서를 보며 다짐했다.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서연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준서를 돌봤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서연은 준서를 시댁에 보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며 행복해했지만 서연에게는 여전히 차가웠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유라를 마주쳤다. 마트에서였다. 유라는 임신했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고 손에는 돌이 지난 듯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언니. 유라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딸이에요. 미나라고 해요. 유라가 아기를 보여줬다. 민준을 닮은 눈매였다. 예쁘네요. 언니. 준서는 잘 크고 있어요? 네, 건강해요. 침묵이 흘렀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언니를 아프게 하고. 유라 씨. 서연이 유라의 말을 끊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우리 각자 살아요. 미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민준 오빠는 양육비도 안 보내줘요. 시어머님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유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녀의 딸 미나는 무슨 죄가 있을까? 유라 씨, 제가 변호사 소개해 줄게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유라가 놀라 서연을 쳐다봤다. 네.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서를 재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복수했어.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지. 하지만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행복한가? 솔직히 말하면 행복하지 않았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유라를 만나고 나니 죄책감마저 들었다. 유라도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이용당한. 서연은 준서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가 최선일까? 준서는 민준의 아들이기도 했다. 시어머니의 손자이기도 했다. 그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어도 준서에게는 가족이었다. 내가 복수를 위해 준서를 이용한 건 아닐까?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도 시어머니처럼 준서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서연은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다. 제가 복수를 했어요. 성공했고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다. 제 아이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 같아요.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약점을 공략했고. 서연 씨, 당신은 아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시어머니처럼 아이를 이용한 거잖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용서하세요. 용서요? 서연이 놀라 물었다.
네.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주 일요일, 서연은 준서를 안고 시댁을 방문했다. 약속된 날이 아니었다. 서연아, 오늘은 약속 없는 날인데.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어머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거실에 앉아 서연은 준비한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 사과하고 싶어요. 뭐?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했다. 제가 어머님과 민준 씨를 너무 미워했어요. 복수하는 데만 집중했고요. 그 과정에서 준서를 이용했어요. 서연아.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증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오히려 저를 파괴할 뿐이라는 걸. 서연이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는 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랑받아야 할 아이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머님도 포함돼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도 잘못하셨어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받고 민준 씨를 그렇게 키우셨죠. 하지만 서연이 심호흡을 했다. 저도 이제 엄마예요. 엄마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거라는 걸. 서연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님. 서연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준서를 위해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그날 이후 서연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서로 노력했다. 서연은 민준과도 만났다. 민준 씨, 유라 씨한테 양육비 보내주세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미나도 당신 딸이잖아요. 준서만 자식이 아니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도 유라한테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아빠로서 책임지세요. 미나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유라에게도 연락했다. 유라 씨, 제 변호사가 양육비 소송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멈췄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죠. 두 여자는 서로를 보며 쓸쓸히 웃었다. 1년이 지났다. 준서는 두 돌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게. 서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님도 감사해요. 변하려고 노력해 주셔서. 파티가 끝나고 서연은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다. 준서는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준서야, 엄마는 내가 증오 속에서 자라길 원하지 않아. 사랑 속에서 자라길 바라. 서연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를 느꼈다. 5년 후 준서는 7살이 되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햇살이 따뜻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삶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준서가 달려와 서연을 안았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준서야. 서연은 아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모든 고통을 견디고 복수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한 자신에게.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아들에게. 고마워, 준서야. 엄마를 엄마로 만들어줘서.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원래 엄마잖아. 서연도 웃었다. 그렇다. 이제 그녀는 진짜 엄마였다. 복수의 요람은 사랑의 요람이 되었다.